한국전력공사입니다. 안중훈 인재채용팀장께서 발표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인력채용팀장 안중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많이 모여주신 분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 우수하신 분들 많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채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일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 그리고 변전소, 배전선로를 거쳐서 고객에게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 발전소에서 생산은 저희 자회사인 발전회사 6개 발전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희 회사의 거래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전력거래소 기능이 있습니다. 금방 앞전에 전력거래소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서 수송을 해서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 면접 전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전기가 끝까지 공급이 되는지 주로 기출문제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원개발 촉진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한성전기를 모태로 2014년 현재 전력사업 116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업 규모로는 매출은 54조, 자산은 155조 원으로 매출은 삼성전자, SK에너지 다음으로 3위, 자산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정부 지분이 51%로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력그룹사 현황을 보시면 저희 캡코, 저희 한전이 이제 대표 모회사고요. 한국수력원자를 비롯해서 6개 발전회사 그리고 기타 7개 출자 그룹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에 7개 지사 15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고 각종 발전 사업과 자원 사업 그리고 송배전 사업을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7개 본부 31저실 262개 전국의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고 총 인원은 현재 19,7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전력그룹사 아까 말씀을 드리면 총 전력그룹사는 약 48,00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인재사항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슬로건은 무한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진 글로벌 캡코맨을 갈구하는 글로벌 파이오니어를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고 통섭형 인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너럴리스트인 통섭형 인재, 그리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관련 인재,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 창조형 인재, 그리고 도전과 열정의식을 가진 도전적 인재를 저희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재상들은 저희들이 입사부터 퇴직 때까지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양성하고 교육하고 퇴직 때까지 어떠한 이러한 인재상을 가진 인재를 구현해 나갔다는 목표이고요. 저희들이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저 많은 4가지 인재상을 다 구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입사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신입사원들 예비 후보자들이 성취지향적인지 그리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경험을 가지고 또 기존 반응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접 사항에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 자기소개서라든가 역량기본 지원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은 뭐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다양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저쪽에 제일 상반기에 제일 위에 있는 40급 대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보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요. 그 연구직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소에서 배전설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원 등의 채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를 보시면 사무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사무는 전공 제한이 없고 전기전자나 통신, 건축, 토목 분야 등에 있어서는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만약 관련 학과 전공을 못하시면은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한 가지 가지고 계시면 되고 연령은 제한 없습니다. 학력도 제한 없습니다. 병역도 큰 제한은 없고요. 외국어는 현재 자격 기준은 700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점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 대졸 공채에 지원하실 수 있고 900점 이상은 무조건 만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공채 계획을 보시면 현재 대졸 공채 상반기가 3월부터 진행을 돼서 빠르면 5월 2일 날 합격자 발표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보훈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고졸 수준 공채 인턴이 또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돼 6월부터 진행 예정으로 있는 인턴은 약 5개월간 대졸인데요. 5개월간 인턴 생활을 거치고 내년 2월에 입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9월에 진행될 대졸 공채 수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라든가 시기는 하반기 채용 롤링 계획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도별 평균 경쟁률을 보시면 통상 상반기 이번에 약 1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이거는 직군마다 사무하고 기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이번에 상반기에 좀 적게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대 1을 좀 상회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이 되겠습니다. 어학 점수라든가 자격증 가점이라든가 역량기반 지원서의 작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격증 가점 요소는 아시다시피 한국사, 한국어, IT 자격증, 토익 스피킹이나 의학 스피킹 자격증이 되겠고 뭐 기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기술사 등의 전문 자격증은 서류 전형에서 면제를 하고 기타 전형 단계별로 5에서 10% 가점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법에 따라서 가점이 되고 있고요. 지역인재는 비수도권은 서류 전형의 2%, 단 본사 이전 지역, 전남 나주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3%를 서류 전형의 3%의 가점을 하고 있는데 뭐 3%라고 해서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전형을 진행해 본 결과 이 3% 가점이 상당한 서류 전형 통보자에 큰 기능을 발휘를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형은 적성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전체 대졸의 120문항 60분의 적성검사를 보고 적성검사 통과자에 한해서 실무 면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수를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에서 약 20에서 30배수를 걸러내고 적성검사를 통해서 3배수까지 걸러냅니다. 다음에 3차 전형은 실무 면접에서 2배수까지 이제 다시 걸러내고요. 실무 면접은 원래는 작년까지 전공 PT 면접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PT 면접을 하지 않고 전공 구술 면접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들어왔을 때 전공 분야에 대한 구술 면접을 봤습니다. 인성검사는 아실 거고요. 다음 4차 전형 경영진 면접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1차 실무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을 봤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인성 중심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구술 면접으로 지원자 1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한전 채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정경학과에 재학 중인 나준 학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직원분께 4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요즘 공기업에 전공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번 하반기에 전공시험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학과장 추천으로 따로 특별 채용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없는데 혹시 그것도 따로 뽑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3월에 보훈 채용 25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지가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못 본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전에서는 지역 인재들 전체 몇 프로를 이번에 뽑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력공사 인사 담당자 김상지 차장입니다. 전기공학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공 방침에 따라서 전공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공시험을 따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러면은 그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인 학생들은 유리한데 심리학이나 동문과 이런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공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전투과 같은 학생들 그래도 이제 저희도 전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전공 면접을 봅니다. 구술 테스트를. 그때 전공을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증명해내야만 입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시험을 구술 테스트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특채 시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한전에는 특채는 없습니다. 모두 다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그 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라고 정부에서 정한 지침인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채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조금 이제 오해로 들으신 것 같은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끼리 공채를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온 채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온 채용은 이제 못 들으셨는데 저희가 요즘은 이제 신문지상에다 공고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고 인터넷상에나 한전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냅니다는 거. 보온 채용인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은 저희가 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다가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명단을 갖다가 3배수, 5배수 이렇게 기관에 뿌려줍니다. 그 뿌려진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보훈처에다 등록을 하시고 어디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국가보훈처에다 신청을 하시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어느 개별 기업에다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공채 때 국가보훈자라는 서류 전형에서 하고 단계별로 가산점을 받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 그러니까 보훈 채용만을 보훈 채용 대상자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몇 %를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 기관에서 지역 인재라면 비수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 이외의 학생을 몇 %를 채용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한전은 그 퍼센트를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제가 몇 %를 채용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는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을 30명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비대전에 다니는 학생들이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전을 하니까 비수도권 학생들한테는 2%, 그리고 광주, 전남, 광주하고 나주 지역, 이전 지역 학생들한테는 3%의 서류 면접장에 가점을 드리고 있는 건데 몇 명을 몇 %를 지역 인재로 우리가 채용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할당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인재 가산점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죠? 네, 한국전력공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전에 관심이 있어서 2년 전부터 채용 공고를 확인했을 때 이제 매년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하반기 채용 계획이나 채용 우대형 인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채용 연계형 인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채용 연계형 인턴은 저희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인턴을 하기는 할 건데 채용 연경 인턴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건 정해진 대로 그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recruit.capco.co.kr인데 그냥 네이버에 가서 한전채용이라고 네 글자 치고 엔터 치면 들어가거든요.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김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그 인적성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직에서 인적성 120문항을 푸는데 몇 개 이상 맞으면 좀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저희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100건은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니까. 근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적성 검사는 저희가 직접 문제를 내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인적성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외주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 인적성, 그러니까 인성과 적성인데, 인성은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패스와 낫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인성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데,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성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포장하려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 포장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판정을 못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과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늘 그게 올라와요. 120개 중에 60개 풀었어, 70개 풀었어, 뭐 몇 개 맞췄어 하는데, 이거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학교 다닐 때 시험하고 달라서 몇 개를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많이 맞췄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20개 중에서 60개를 맞춰도 이건 이제 그쪽 기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60개를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60개를 맞추더라도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60개를 맞춘 사람보다 남들이 못 맞추니까 정답률이 낮은 문제 60개를 맞히는 사람이 점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적성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현서입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무직 채용하실 때 인문계열이 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인턴 말고는 혹시 다른 경험으로 어필한 경우를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원 자격 중에 제2외국어가 있는데 그 가산점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였을 때 가산점이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턴의 직무 경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자기소개서에다 쓰시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인턴은 되고 인턴에 다른 거 어떤 거는 직무 경험이 인정된다 안 된다라는 건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제2외국어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8개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외국어에 가산점 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점수가 아주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3등급 정도 받으면 다 되는 걸로 해놨으니까 한번 나가셔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장대종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9개 공공기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솔직히 직업이란 게 생계 유지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초봉, 그리고 그에 따라 입사했을 때 그 혜택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거의 다 2차 때는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다는데 다들 어떤 식으로 인적성 검사 시험을 준비했는지 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공공기관의 급여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해 그 경영 평가를 받아서 가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얼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개인 회사보다는 확실히 적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기관이 급여가 좀 적은 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또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공공기관은 그 국민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인간답게 같이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이제 조금만 지나보시면 그게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 개인 그 선배들 들어보면 삼성이나 현대 그런 데 가면 분위기도 산뜻하고 다 젊어 보이고 그런데 구성원들이 다 젊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군대 가면 다 젊죠? 왜 젊겠어요? 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한다는 게 그 공기업의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게 널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어저께 저희도 6시까지 근무하고 밤차 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오늘도 바로 가고 하는 거 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준비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게 옆 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적성 검사는 제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 검사하고 인성 검사를 준비하는 거를 따로따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적성 검사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책자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 거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삼성은 사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진 않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그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성검사는 제가 입사 시험 볼 때 보고 또 이제 간부 시험 볼 때 2번 봤는데요. 대답은 솔직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 문제 풀다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내가 좀 이상한 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는 걸 봐서는 너무 과장되게 마치 뭐 결점이 없는 인간인 것처럼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이긴 하지만 기술직에는 해당 전공이 아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 사무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실무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다던데 거기서는 뭐 전공을 묻는 건지 아니면 여기 쓰여진 대로 법이나 행정 관련 역량을 묻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직무 역량 면접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공계 분들이 이제 전공을 무관하니까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직무 역량 면접 때는 저희가 이번에 14년도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법학, 행정, 상경에서 그걸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거지 그쪽 위주로 든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화공학을 했다고 해서 화공학을 따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법학, 행정, 상경을 선택하는 것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다니는 경영학부 1, 1학번 최미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펙 초월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기업은 토익을 900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고 학점도 4.0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뽑으셨는지 궁금하고 한전 인턴을 쓸 때 보니까 한전 서포터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전 서포터즈가 언제 또 공고가 될지 궁금하고 또 선배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인문계이셨던데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쌓아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도 질문을 드릴 건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스펙 초월 전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입사 지원을 한번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학교나 학과를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스펙을 보지 않고 더군다나 학점도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학점을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학점은 몇 점 정도에서야 실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력을 안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토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무한정으로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토익을 900점을 상한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점이나 990점이나 같이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스펙을 갖다가 너무 중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서커트호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년에 한번 저희가 했었고요. 그것이 금년에 몇 월쯤에 이제 공고가 날지는 저희가 한번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으로 좀 꾸준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문계생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역량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전공이 뭐 영어 영문학과고 저는 시험을 볼 때 이제 법정직으로 갔기 때문에 법학하고 행정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전공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채용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토익 아무래도 이제 700점에서 900점이라고 한다면 900점 이상 만점 처리해 주긴다고 했을 때 900점에 가까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900점 넘는다든지 이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공 시험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실무 역량 면접에서 그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그 선택한 법학, 행정학, 그다음에 뭐 경제 쪽에 그 본인이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분도 비슷한 질문 하셨었는데 이렇게 저희 한전에서는 그 전공을 사무직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화공과인데 이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매년 이렇게 뽑아보면은 작년에도 여기 지금 광주 전남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인데 건축학과를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건축학과 그리고 공과대학 나오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더라도 10%씩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들어와서는 자기 어드밴티지를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무직이지만 저도 이공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까 얼마든지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